강남점에 임지성 전 케이송 많은 남성들이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또 전립선 염. 일반 남성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재발을 하는 건가요? 이게 고치지 않으면 재발할수록 혹시 60세 이상이시라면요, 어쩌면 매일 하는 이 습관이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예전 같지 않다 혹시 느끼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길잡이 골든해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 여러 학술 자료하고 또 건강 리포트들을 쭉 분석해 봤는데요. 특히 시니어 남성분들, 이 전립선 건강을 좀 조용히 위협하는 그런 일상 습관들이 몇 가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습관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좀 파악하고 또 여러분께서 바로 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분석하신 자료들 보니까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상 습관들이 전립선 크기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립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습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 자료 분석 결과 보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스트레스 하면 그냥 정신 건강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분석된 자료들을 보면 이 지속적인 불안감, 긴장 이런 것들이 그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막 촉진시킨다고 명확히 보여줍니다. 코르티솔이요? 네. 근데 이 호르몬이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또 골반 근육을 긴장시켜서 그쪽 혈류를 감소시키거든요. 이게 바로 전립선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핵심 기전인 거죠. 면역력 저하 문제도 당연히 따라오고요. 와, 스트레스가 염증이랑 혈류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립선에 직접 타격을 준다니 이거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가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그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좀 실질적인 해결책, 그런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일상 속의 작은 실천입니다. 매일 딱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깊게 숨 쉬는 심호흡이나 아니면 조용히 명상 시간을 갖는 것, 혹은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심체 활동도 큰 도움이 되죠. 10분 정도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잠 충분히 주무시는 거 중요하고요. 친구나 가족들하고 좀 긍정적인 대화 나누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그 염증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또 다른 흔한 습관, 그러니까 수분 섭취 부족하고도 관련이 깊다고요. 아무래도 화장실 가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물 잘 안 마시는 경향들이 있으시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이제는 소변이 굉장히 농축되거든요. 근데 이게 방광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전립선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자극을 주는군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탈수 상태,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가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인 염증 발생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소변 색깔 보셨을 때 아주 맑거나 연한 노란색을 띈다. 그러면 수분 섭취가 적절하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가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인데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전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분석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요, 골반 부위에 계속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 부위의 혈액순환을 좀 저하시킵니다. 뭐랄까, 물이 고이면 썩기 쉽듯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혈액순환이 문제군요. 네, 실제로 일부 분석 자료를 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에 전립선 비대 관련 증상 발생률이 의미 있게 높아진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8시간 이상이요? 그럼 앉아서 일하시거나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분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30분에 한 번씩이요? 네, 이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골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습관은 복부 비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이게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호르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복부지방 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복부지방이 많아질수록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은 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점이죠. 아, 호르몬 불균형이요? 네, 여러 연구에서 허리둘레가 굵을수록 전립선 크기가 커질 위험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런 결과가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리 둘레가 호르몬 균형까지 깨트려서 전립선에 영향을 준다니? 아, 이거 정말 신경 써야겠네요. 막 무리한 다이어트 계획보다는요,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딱 10분만 더 걷기, 아니면 평소 드시는 밥량을 살짝만 줄여보기, 또 설탕 든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섭취를 좀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일단 목표는 허리 둘레를 40인치, 그러니까 약 120cm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그 분석된 자료들을 보면요, 붉은 육류나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먹는 습관, 그리고 흡연, 간접 흡연도 포함해서요,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 소홀히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립선 건강에는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핵심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또 호르몬 균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습관들이 결국은 만성 염증, 골반 부위 압력 증가, 혈액순환 저하, 호르몬 불균형, 이 네 가지 핵심 문제로 딱 수렴됩니다. 이게 분석된 자료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전립선 건강 악화의 공통적인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요, 오늘 이야기 나눈 문제들이 대부분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 한 잔 또 마시기, 아니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같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그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것은 신체적인 습관들이었는데요.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일상에서의 정신적인 만족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른바 마음의 건강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전립선 건강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 건강과 전립선 건강의 관계라.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